네, 굿모닝 나우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나우경제TV 여러분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데일리로 8시 반부터 저희 10시 반까지 또 오후는 2시부터 저희 4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방송 중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장 개장 이슈 포인트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김난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이제 백신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네. 내일이 이제 또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주 청약이 시작이 되는 날이고요. 다음 주 목요일인 3월 18일에 이제 드디어 상장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상장 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98%를 갖고 있는 SK케미칼의 주가 흐름이 괜찮다가 지금 이 백신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빠지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 이제 또 악재가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두 분은 혹시 백신을 맞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대표님? 저는 아직은 백신 맞을 계획은 없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 저도 좀 그렇긴 해요. 아직 조금 무섭죠. 아직은.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백신을 맞지 않았을 때도 어쨌든 결국은 이제 코로나를 좀 피해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백신을 맞았다고 오히려 좀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뭐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걸리더라도 치료제 나오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또 좀 치료제 조금 더 의지를 하고 네. 싶은 예. 그런 게 있는 네. 것 같아요. 주가 흐름도 사실은 이제 백신 관련 종목보다는 이제 치료제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조금 더 좋은 상황이어서 뭐 백신 관련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로 분류되던 SK케미칼, 진메트릭스 그리고 AB 프로바이오 계속 좋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화이자 관련주들 우리바이오, KPX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아주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실 이게 모멘텀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백신을 안 맞을 건 아니거든. 또 그쵸. 그쵸. 백신을 이제 전체적으로 접종을 하긴 할 건데 우리도 이제 백신이 조금이라도 안정화됐다는 느낌이 들면 맞아요.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 백신 또 맞을 수도 있어요. 저희도 네. 계획을 그렇게 또 바꾸고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모멘텀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괜히 사망자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백신 맞은 숫자에 비하면 사망자가 많이 나온 것도 아닌데 네. 맞아요. 괜히 사망자 나오니까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다. 일반의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맞아요. 관점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지만 모멘텀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적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모멘텀이 질 무렵쯤이 다른 새로운 모멘텀이 뜨는 이 중복적 구간, 즉 이제 요 구간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백신주 지고 치료제주 뜬다 이 구간에서 여기서도 계속 변동폭이 생긴다. 치료제 시장도 여기서 변동폭 생깁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우상향 쪽으로 하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쪽은 우하향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번 크게 치세를 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미 백신 맞기 시작하니까 그 기대감 여기서 추가적인 기대감은 사라진 거잖아요. 네. 네.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백신주 중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 모더나를 제외하고 이건 너무 지금 많이 그거 됐으니까 스푸트니크 V 같은 경우 새로운 기대감이 자꾸 생기는 게 뭐 지금 유럽에서도 승인 곧 난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쪽 백신 관련주들은 또 다시 이 모멘텀이 한 번 더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대표님은 뭐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화이자, 모더나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는 그래도 조금은 크게 올라올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그쵸.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거고 물론 뭐 기술적인 반등 구간은 있겠죠. 근데 그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우리가 명확하게 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금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은 네. 추가적으로 지금 한번 이후 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튈 가능성이 있죠. 이제 그쪽으로 좀 백신 쪽에서는 그쪽으로 조금 한번 저점 주면 노려볼 만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우상향하는 쪽을 봐야 되는데 우상향하는 쪽은 치료제 치료제로 시장으로 봐야 봐야겠죠.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이게 참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이제 앞선 시간에서 3차 대유행은 없을 것이다. 3차 대유행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이 치료제도 나오고 백신도 지금 뭐 각국에서 이제 이거보다 또 더 좋은 새로운 백신 관련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네, 맞아요. 지금 뭐
뭐 화이자, 모더나, 뭐 스푸트니크 V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스트라제네카 여기만 연구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더 좋은 또 백신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관련주들이 또 올라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혈장 치료제 관련해서 뭐 녹십자 쪽에서 네. 뭐 연구 개발하는 것들이 머크사 대형 이제 다국적 제약사 머크사로 이제 기술 이전이 될 거 아니냐. 근데 혈장 치료제는 약간 한계치는 있어요. 왜냐하면 네. 혈장 치료제는 어찌 됐든 피를 뽑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완치자의 혈장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이 한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네. 대학교 다닐 때 술 뽑아서 피 뽑아서 술 먹었다고. 네, 피 맞아요. 뽑아서 그 얘기하셨어요. 녹십자에서 피 뽑아서 술 먹었는데 그때 이제 8,000원 하는데 그래 어찌 됐든 그 피들을 확보를 해야 돼요. 완치자의 피들을 확보해야 되니까 아마 요건 한계치가 조금 있을 것이다 봐야 되고. 그리고 사실 혈장 치료는 약간 가격도 비싸요. 그죠? 네. 비싼데 확보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알약으로 나와야 되죠. 네. 우리가 흔히 뭐 맞아요. 타미플루처럼 네. 알약으로 나오는 치료제가 나오면 이게 한 치료제 성능이 한 60%만 돼도 타미플루만큼 굉장히 유행하면서 팔릴 수 있죠. 거기 그 알약을 꼭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경구용 치료제. 네. 좋죠. 네. 그러니까 입으로 톡 털어놓고 나왔어 이런 거 있잖아요. 좋겠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그게 좀 빨리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백신 관련 주보다는 이제 치료제 관련 주가 좀 더 나을 거고 백신 관련 주 중에서도 이왕이면은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이쪽은 좀 모멘텀이 좀 빠진 상황에서 아무래도 러시아 백신 최근에 또 괜찮았잖아요. 이쪽이 더 나을 거고. 그럼 이제 문제는 기존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나 화이자, 모더나 관련주를 들고 있던 분들은 이거를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지금을 이제 단기 저점으로 보고서 조금 더 반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갖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이것도 이제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네. 같은데 맞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반등시 매도 관점입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너무 또 저점에서 던질 필요는 없을 그쵸. 것 같고, 그죠? 네. 반등은 올 거는 올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저점이 그럼 더 빠지면 어떡합니까? 더 빠지진 않을 거예요. 왜 시장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단기적 저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오면 같이 이제 동반 상승했던 기운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네. 그때 그리고 동반 상승했을 때 한 번쯤은 매수세가 쏠릴 거란 얘기죠. 그때 이제 단기적 그러니까 반등이 되는 거죠. 네. 반등시 매도 구간을 잡아 나가시는 게 맞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남들이 던지면 던지고 남들이 사면 같이 사면요 절대 돈 못 벌어요. 맞아요. 네. 남들이 안 쳐다볼 때 사고, 그죠? 네. 그 남들이 막 우와 이쪽으로 다 몰릴 때 파는 거예요. 네. 우와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몰릴 때 그때 나는 쓱 빠져나오는 거예요. 원래 주식은 그게 가장 현명한 겁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좀 저점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고 반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사망자가 나왔다 이런 기사가 나올 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더 빠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일단 사망자 관련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어제죠. 7일 0시 기준으로 31만 명 이상이 백신을 접종을 했습니다. 현재 사망한 사례는 9건으로 접수가 됐고요. 연령별로 보면 20대 1명, 40대 1명, 50대 4명, 그리고 60대 3명. 근데 건강한 분들 중에서 백신을 맞았다가 사망을 하고 이런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고요. 중증 장애시설 입소자 1명을 제외하고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망자 비율로 보자면 1000명 중에 2.5명인 거기 때문에 사실 적다고 볼 수는 또 없기도 하죠. 좀 무서운 수치기는 해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사망한 분들만 볼 게 아니라 접종을 하고 나서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뭐 열 증상, 감기 증상 같이 그렇게 증상이 오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건 어쨌든 이제 본인의 의견, 좀 이상한 것 같다. 이게 본인이 신고한 사례 건수긴 해도 일단 살펴보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7일 0시 기준, 어제 0시 기준입니다. 이상 반응 의심 신고 건수는 3,689건이었는데 국내 누적 접종자의 한 1.17%.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신고를 했다는 거. 이건 또 정말 많은 수치이긴 해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하신 게 그러면 도대체 무슨 백신 맞았던 사람이 그렇게 이상 반응을 느꼈던 건가요? 아마 요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네. 맞은 분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가 30만 9,387명인데 이 중에 1.19%, 아까 마찬가지로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했고 화이자 백신 접종자는 지금 5,269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상 신고를 한 분은 0.34%.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조금 이상 신고가 좀 적게 들어온 편이긴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가 더 하락하진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지금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는 희망이 공존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보면 그 약간의 불안감이 전체를 좀 엄습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뭐 우리 차도 그렇잖아요, 그죠? 처음에 차를 사고 신차가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차를 사면 불안하죠. 네, 장고장이 있어요. 네. 네. 장고장이 꼭 있더라고.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이제 보완되어져서 결국 이제 그 차가 나온 지 신차가 출시되고 한 1년 뒤쯤 되면 좀 진짜 완벽한 모습, 쟁취하는 그쵸, 모습, 안정기에 안정기에 들어가죠. 들어가듯이 이 백신도 아마 그 기간을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져요. 일단은 왜냐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거쳐져야만 이제 이게 뭐 안정기로 좀 들어가겠죠. 그래서 네. 이제 저는 뭐 지금도 세계적으로 모든 석학들이 그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관점에서 보면 점점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더 좋은 백신, 더 좋은 치료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뭐 이상 의심 신고가 있긴 있고 또 사망자도 한 명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거를 정부에서 받아들이고서 연관성이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절대 이렇게 발표할 가능성은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오늘 2시에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질병관리청에서 발표를 한다곤 했지만 예상이 되죠. 연관성은 없다고 발표하겠죠. 의료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백신과 사망의 관련성은 없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피해 조사반을 통해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겠다. 정말로 연관이 있었는지 매주 발표하겠다 했지만 역시나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관이 없다고 발표할 것 같기 때문에 뭐 사망자가 나온다고 이상 의심 신고 환자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주가에 더 큰 악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얘기 잘 들어봤고요. 백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걸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찌됐든 기존의 백신 관련주들은 반등시 매도 관점으로 네. 좀 잡아갔으면 좋겠고. 네. 자, 그럼 지금 기대감이 남아 있는 스푸트니크 V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주면 매수나 네. 이제 이것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으로 네. 다시 한번 네. 상승의 모멘텀이 있다는 거, 그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세 번째 이제 이 시장을 극복하고 다음 시장으로 빨리 지금이라도 좀 갈아타야 될 곳은 어디냐? 치료제 노려봐야 그쵸. 되겠죠. 네. 치료제 시장은 아직 확 펼쳐진 건 아니니까. 그리고 치료제의 새로운 강자들을 찾아놔야 돼. 치료제.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사실 치료제 때문에 많이 올라왔는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셀트리온이 진짜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죠? 이 부분도 반영이 크겠죠. 그쵸. 그러니까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런 부분들도 저점을 주면 매수의 기회는 왜 기대감 남아 있으니까 네.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저점 주면 매수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치료제 중에서도 사실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한 가지만 딱 선택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는 혈장 치료제보다는 다른 치료제를 더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아서 그렇죠. 셀트리온 관련해서 이 삼형제보다는 오히려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게 더 낫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뭐 지금 뭐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는 아이월드 제약, 아이월드 제약인데 이 아이월드 제약은 사실 비상장사예요. 비상장사인데 이 아이월드 제약에 투자한 회사가 어디냐면
나노스예요. 네. 이 나노스가 투자한다는 얘기가 돌면서 나노스 주가가 사실 지난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맞아요. 지난달 제가 2월 3일 날 주다다 주말에 다녀갑니다. 세다다를 찍어요. 새벽에 다녀갑니다. 세다다를 제가 유튜브로 올리고 나서 그때가 주가가 4,000원이었는데 지금 거의 8,000원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2배 가까이 올라온 게 이게 뭐 나노스가 뭐 때문에 올랐느냐? 가만히 보면 아이월드 제약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 네. 그게 이제 선반영이 됐다는 걸로 보여지고 그럼 이 아이월드 제약을 또 이제 아이월드 제약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종목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뭐 저희가 이제 확실하게 이겁니다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고 아직 뭐 불명확하긴 해요. 근데 지금 웰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이스팜이라는 이제 자회사 유통회사가 있으니까 제약 네. 유통회사 이 부분을 통해서 공급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이월드 제약에서 그럼 그 진척은 어디까지 됐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 국책 사업이었어요 사실은 국책 사업이었는데 진척은 지금 임상 2상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치료제는 사실 2상이 거의 끝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긴급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네. 3상은 긴급 사용 승인이다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임상 자체가 벌써 제약 공급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도 거의 임상 자체가 맞아요. 3상이 임상이잖아요. 이게 네, 어떻게 맞아요. 보면 네. 사람들이 주사를 맞고 하는 게 3상 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빠르게 출시될 수도 있겠다. 네. 그렇다면 이 아이월드 제약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뭐 장외 시장뿐 아니라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투자한 회사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회사들이 조금 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이월드 보시면 제약과, 돼요. 예. 네. 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이렇게 김난희 전문가와 함께 또 이슈 포인트 엮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예 대표님만의 영양 만점 강의 주식 보관 펼쳐지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